안녕하세요, 뚜벅이 여러분.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개척자를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개척자의 인생책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모셔본 세 번째 개척자는요, 바로 짜잔! 우리 김민정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저희 뚜벅이 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인생책에 대해서 또 개척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 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아요. 네,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 뵙기 전에 조금 뒷조사를 했습니다. 구매를 이끄는 마케팅 글쓰기를 네. 이야기하고 계셔서 구이글이라고. 좀 더 귀엽지 않아요? 구이글. 네, 귀엽습니다. 또 책도 쓰셨어요. 마케팅 첫 키스. 네, 원래 마케팅 첫 경험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시간에 걸려가지고 첫 키스로 진짜요? 바꾼 책이에요. 그래요? 네. 첫 경험이 더 진하긴 네. 한데,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구매를 이끄는 글쓰기를 또 연재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계신가요? 지금 인스타그램이랑 카페에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교육기관에 있다가 그 마케팅 교육기관 안에서도 계속 저는 글쓰기에 대해서 제일 강조를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말, 이런 고객하고의 화법 이런 거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결국에는 글쓰기를 먼저 하는 게 그분들이 가장 고객을 대하는 방법, 자세 이런 거를 대하는 태도들도 글쓰기에서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케팅 글쓰기의 개념이 아니라 네네. 구매를 이끄는 글쓰기의 네.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계속 인스타그램이랑 카페에서 하고 있어요. 브런치에서 네. 또 연재 중이신 맞아요. 게 있죠? 이것저것 다 하고 있네요. 네, 굉장히 많은. 근데 글을 정말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다 암 환자. 네, 맞아요. 글을 쓰고 계십니다. 네, 저도 처음 이야기 듣고 놀라웠거든요. 왜냐면 사기라고.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굉장히 조금 진행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된 상태가 맞죠. 근데 뭐라 그럴까, 제가 약간 일반적인 혼자 케이스랑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기라고 하면 뭔가 이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좀 더 임종 단계에 가까운데 이게 사기여도 너무 많이 다르고 1, 2, 3사기 중에서도 본인의 뭐 이제 치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다 달라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 약물 치료만 하고 있는 상태고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다가도 수술이 가능했던 케이스로 갔다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도 너무 저를 신기한 케이스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인 케이스로 보고 계셔서 수술이 가능해진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선생님 수술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좋은 건가 했더니 표정이 너무 이제 완절불절 하시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암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사기도 초기인 줄 알았던 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4 정도를 낮으니까. 오빠 낮으니까 괜찮겠지? 막 이러면서 했는데 너무 무지했던 거죠. 이야기 나눌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마케팅도 하셨고 또 글쓰기도 이제 하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책도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또 이제 암 환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 인생 루트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일단 첫 사회에 나온 경험? 사회에 나온 네. 경험? 저는 그러면 네. 한 20살 때 즈음부터 시작을 하겠네요. 네네. 저는 20살 때 영국에 가서 어머, 6년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갔어요? 원래는 한국에서 원하는 만큼의 그 대학을 갈 성적을 제 스스로 못 받았다 보니까 재수를 하려고 했다가 뭐 호주 대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영국 대학교에 갔던 케이스였는데 영국에서 6년 동안 그렇게 지내면서 대학 졸업을 하고 거기에서 창업 비자를 받아서 2년 동안 창업 비자. 그걸 받아서 2년 동안 하고 왔습니다. 한국에. 그럼 총 8년 계셨던 거죠? 6년 총 해서 총 6년이구나.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2년 동안은 제가 영국에 딱 처음 갔었을 때에 그 해에 제가 비즈니스 통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한국어, 비즈니스랑 이제 정부기관 통역도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 그 영어도 엄청 잘하시겠네요. 통역을 하셨으니까. 멋있다, 갑자기 멋있어요. 하이밖에 안 해. 달라, 뭔가 하이에서 유학파 느낌이 이런 거 느껴졌어. 시키시는데? Can I have some water? 막 이런 거 시키시는데? 영국 발음이네요. 네, 저는 이게 또 영국의 프리미엄가가 붙더라고요.
네. 영국에 갔다가 그때 딱 그 해 비즈니스 통역을 하면서 시급이 단가가 되게 센 거예요. 그때 제가 10만 원인가 15만 원. 시급이? 어머나. 네. 10만 원인가 15만 원을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영국 일단은 이제 학비만 부모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모든 것은 다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5년째 사실 계획 플랜을 부모님한테 드리고 갔거든요. 자금이 넉넉한 환경에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내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해서 가자마자 이제 한 2주 후에 영국 민박집에 들어가서 한인 매니저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거는 약간 사장님이 본인이 하시려고 네. 그 시급을 일단만큼 세게 받아놨다가 못 가시게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넘어온 거죠. 근데 그때 딱 제가 비즈니스 통역을 하면 일반 관광 통역을 하는 것보다 되게 세구나 단가를 처음 알고 그때부터 비즈니스 통역을 시작을 했었죠. 영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물론 전시회라든지 비즈니스 미팅, 뭐 정부기관 미팅 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영국에 바이어가 있거나 고객사가 있는 분들하고 되게 많이 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 늘 대표님들을 만났고 저도 모르게 약간 비즈니스 매너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정보기관 같은 경우도 뭐 교육부 무슨 시청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제가 그때 알았으면 했을 거예요 미리. 왜냐면 모든 것들을 영국에서 먼저 배워서 2년 뒤에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그래서 주식을 다시 시간을 부동산이랑 그러면 한국에 왜 다시 오신 거예요? 제가 그때 영국에 있었을 때 창업 비자를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마케팅을 온라인 마케팅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영어로 배워볼까 하다가 그래도 내 모국어인 한국어가 좀 더 빨리 들어오겠지 싶어서 한국에서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을 찾았었는데 그때 거기서 수강을 하고 거기 대표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냥 진짜 그땐 그분만 보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취업이 어쨌든 돼서 들어온 거네요. 바로 이제 막 그 마케팅 교육 원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마케팅 교육 원장으로 들어오신 거였어요? 그렇구나. 처음부터 원장님으로 시작을 하셨네요. 감사하게.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글쓰기 자체도 저도 더 매료되고 마케팅에 대해서 더 깊게 파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저는 글쓰기 교육을 조금 더 담당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고객에게 판다가 아니라 고객이 나를 믿고 구매를 하는 대신에 전제 조건은 일단 고객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해서 글쓰기랑 이제 대화법을 교육을 계속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럼 계속 지금도 이걸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기관하고는 사실 제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 거기 페이스하고 제가 맞춰갈 수가 없어서 교육기관하고는 헤어졌는데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케팅 교육 원장을 계속 하시다가 암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쵸. 네. 그 딱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가지고 제가 크리스마스 폭탄을 막 많은 분들께 전달해드렸죠. 근데 그게 그 전조 증상이라면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번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했는데 제가 사실 되게 아픈 걸 너무 잘 참아서 좀 괜찮아지겠지를 했는데 그게 3시간 지나니까 딱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나? 간호사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마침 지금 남자친구가 남친과 다른 남친. 다른 남친. 삐. 간호사 그분이 좀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증상을 그래서 그때 갔더니 다행이다 근데. 그래서 CT 촬영을 하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뭐 변비와 설사 뭐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나는 아닐 거야 어떻게 누가 생산을 했어? 절대 못하죠. 그래서 CT 촬영 결과 이후에 알았어요. 근데 그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난소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난소에서 처음 발견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퍼져서 난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이미 전이가 되어서 근데 저는 난소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래서 그럼 난소만 떼면 되겠네. 그럼 뭐 아이만 안 낳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선생님 표정이 너무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전이가 된 것 같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진료실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은 나요. 근데 그게 이제 상급 병원이 아니라 좀 중급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물어봐라 해서 그때 이제 국립암센터에 가게 됐던 거죠. 그럼 가서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사기라는 네네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럼 그 이후에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한국에 왔을 때 아이고 또 이제 연애를 알려가지고 남자친구 그 연애 스토리도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마. 근데 이제 한국에 왔었을 때는 원래는 뭐 결혼까지도 생각했던 분하고 틀어졌다 보니까 바람 폈어요, 나쁜 새끼. 근데 그분을 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저한테 슬퍼할 시간을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저런 분 때문에 나의 삶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스스로 경험하게 하기가 싫어서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었을 때는 정말 거의 분 단위로 살면서 일만 좀 많이 했었는데 딱 암 진단받고 난 순간부터 나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딱 진단받기 전에 한 몇 달간 너무 쉬고 싶었어요. 마음이 계속 너무 쉬고 싶었는데 계속 협업 일정이 있고 나는 누군가를 계속 가르쳐줘야 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그게 있으니까 나는 쉬면 안 돼. 그러니까 쉬는 방법이라든지 멈추는 방법 자체를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멈추면 누군가한테 피해가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많았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진단을 받고 말을 하니까 멈춰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진단받고 행복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너무 긍정적이실 것 같은데. 저희 제가 좀 미움받기를 싫어해가지고 근데 물론 지금은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때는 너무 미움받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유를 이렇게 되니까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 다음날부터 전화기가 너무 조용해졌어.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해방됐네. 일에서 해방됐어. 그렇다고 이제 수강생분들 제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뭔가 저는 남한테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제 자신을 돌볼 시간 자체를 많이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재작년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잔잔한 그 일상에 너무 행복하고 근데 재작년에 왔으니까 작년에 행복했고 근데 이번 해가 더 행복해요.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정말 거절해야 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미 이런 진단받은 사람으로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조심도 해주시고 근데 일을 할 때에는 말을 하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이게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보고 그거를 감수하시는 분하고만 사실은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앞으로 살아갈 그 비전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게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지금 약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마케팅 쪽으로는 교육을 거의 중단을 했었을 때에도 이 마케팅 글쓰기에 대한 수업이 있는지 교육이 있는지 뭐 컨설팅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안 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제가 없어도 그분들이 스스로 좀 구매를 이끄는 글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결국에 저를 만나지 않아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스스로 해내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해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 구축에 많이 진행을 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학생 멘토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 마케터를 꿈꾸는 학생. 꼭 그런 건 아닌데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그러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젊으신데요? 젊어요. 젊으시네요. 근데 약간 셀프 세일즈가 너무 중요하다. 나를 좀 세련되게 드러내고 브랜딩하는 느낌. 브랜딩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인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겸손하다. 예를 들어서 칭찬을 진선님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아니에요. 되게 막 부정을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진선님처럼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농담이었어요. 아니에요. 진담인데? 찐텐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장점을 잘 알고 내 가치를 내가 알고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줬을 때 그게 좀 더 매력적으로 드러나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소년기부터 좀 알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마침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다른 학교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고 제 인생 목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든요. 근데 그런 에세이 책이라든지 뭔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겪었던 좋다고 생각하는 걸 네. 나누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 또 거예요. 오지랖해가지고 제가 좋다고 느낀 거는 결국에 계속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다 이제 또 암 환자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는 시간에 소득이 들어오는 걸 더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경제적 자유가 조금 있으면 조금 더 그쵸, 내가 하고 그쵸.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또 좋- 그 경제적 자유의 정의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하고 네. 내가 나한테 선택권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되게 나이 몇 살인지 몰라요. 생각이 그 또래에 비해 나이는 모르지만 나이는 모르지만 또래라고 말씀하시는 또래보다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신 듯한 느낌은 나요. 애늙은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런 에너지의 느낌이 네. 슬 나네요. 그러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네. 무거운 슬픔이었을 수도 있고 좀 나에게 버거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아픔이라고 느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극복해 오시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에게 도움됐던 그런 인생책 같은 게 인생책이요? 있으세요? 네. 네. 제가 이 인생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약간 너무 막 제 입에서 나올 것 같은 무슨 뭐 해외 저자의 무슨 에세이책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치유에 관한 그런 책들이 전혀 아니에요. 네. 세 권의 책을 네.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하나는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태순 대표님. 되게 신선하다.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개콘 돈자리라고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책으로 더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자본 작업이랑 콘텐츠 마케팅으로 좀 많이 유명하신 분이세요. 왜냐면 제가 이 책을 처음 알고 그냥 책 내용만 접목을 해서 55만 원짜리 상품을 아무것도 없이 먼저 팔았어요, 진짜. 55만 원짜리 잠시만요. 상품을요? 4주에 55만 원은 카피라이팅 코칭을 하는 거였는데 그냥 진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원래 이제 나는 마케팅을 교육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근데 이런 상품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라는 말만 했는데 그날 밤에 DM이 온 거예요, 메시지가. 혹시 그거는 어떤 거죠? 라고 온 거예요. 근데 홍보 글도 아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드러내는 거였는데 브랜딩이 된 계정에서 이런 글을 쓰니까 나는 그냥 해볼까? 이런 정도만 쓴 거였는데도 고객이 찾아오는 거죠. 저는 그 경험을 한 번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무자본 창업이라는 거를 이제 요즘에는 지식 창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지식 창업은 무자본 창업의 한 종류일 뿐 네. 영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은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뭐 교육하는 것도 일반 브랜드나 이제 1인 기업 이미 내 상품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 네. 뭐라도 해볼까 하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하는 게 이제 그분이 가진 경험이나 강점으로 이런 수익화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지금 자본금이 0인데 영원으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것만 한 번만 경험을 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냐면 난 다시 0으로 돌아와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힘을 갖게 된 책이 이 책이었어요. 저한테 맨 처음 책이. 네. 저도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걸 읽고 적용시켜서 인스타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세일즈에 관한 부정적인 거를 되게 깨주는 책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영업, 세일즈 하면 되게 나 당하기 싫어 막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는데 어차피 판매하는 사람은 세일즈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되게 깨주는 책이에요. 해야만 하는데 이걸 왜 어떻게 세련되게 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익 추구가 아니라 그쵸. 이렇게 사람들과 융화하면서 할 수 고객이 있는. 너무 기꺼이 원하는 상품을 내가 팔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세련돼요. 그리고 되게 약간 고차원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책은 어떤 두 거예요? 번째 책 하다 보니까 신 대표님 책을 2권을 가지고 왔어요. 아, 진짜? 네. 이 책은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 오. 아들아 명심하거라. 잘 사는데 필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책인데 궁금하다. 이거는 약간 되게 따뜻해요. 그러니까 보면서 울었다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대표님이 이제 아기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기한테
본인이 삶에서 느낀 거를 써주셨던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네. 저는 어머니가 이제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책 얘기도 하고 막 일반적으로 뭐 엄마 나 오늘 뭐 했어 이런 게 아니라 엄마 나 오늘 이거 봤는데 이런 걸 느꼈어. 그럼 어머니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말을 받쳐주시거든요. 그런 내용의 책이었고 여기 안에서는 이제 무자본 창업에 관한 건 정말 잠깐 나오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네. 어리면 어릴 때 읽을수록 좋다. 게으른데 잘 살고 싶고 근데 가족을 우선순위로 두시면서 네. 내가 소중한 거를 하나 점 찍어놓고 이 주위로 내 일상을 빌드업을 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서 돈도 계속 버시고 일에만 몰입할 거야. 이런 상황이신 분들은 이 분하고 맞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여유를 그래도 갖고 잘 살고 싶어, 난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시면 저는 이분의 책이 되게 잘 맞을 거라고 느껴요. 근데 이 두 권을 추천해 주신 거 보니까 네. 이분이 거의 인생 멘토 같은 느낌. 옛날에는 우리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월천 벌기, 뭐 1개월 만에 월천 벌기, 뭐 하기, 뭐 어떻게 해서 1억 벌기 이런 자극적인 멘트들이 있는데 저도 한 진짜 2년 전까지만 해도 초고속 성장, 그러니까 막 빨리 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지고 할 일도 많아지는데 여유가 점점 없어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던 시기에 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이분의 가치관이 더 잘 보이는 거야. 저는 그 가치관을 좋아하지만 이것보다 나는 빠른 길을 쫓을 거야 하고 난 내가 빠른 길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일을 겪고 나니까 나는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람의 성향 차이고 빠른 성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좀 더 탄탄하게 나를 잃지 않고 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책이 잘 맞으실 것 같다? 저랑도 약간 결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 저는 막 빠르게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세상이 그걸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자책하고 그쵸, 이랬던 그쵸. 시기가 있었어요. 나는 왜 저렇게 빨리 못 달리지? 음. 나는 왜 자주 지치지? 저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만의 페이스가 있고 속도가 있는데 그걸 믿고 달리다 보면 그쵸. 어느새 뭐 내가 원하는 그냥 마음의 안정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맞아요. 이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음. 저랑도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엄청 유명해지고 싶다기보다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만 유명해지고 싶은 게 저는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라면 잘 맞겠다. 네. 세 번째 책은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 라는 박종현 대표님의 노란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지금 구매를 이끄는 글쓰기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팔리는 글쓰기라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판매자의 시선에서 말하는 글쓰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고객 관점을 알려줄 거라고는 하지만 제 프로그램 자체가 팔리는 글쓰기의 명칭이었다 보니까 저조차도 고객보다 이제 수강생한테 더 집중하게 되니까 수강생이 판매자니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왜 고객 관점에서 우리 상품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고객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되게 본질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해야 하는 태도? 가져야 하는 태도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가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행하여라 라는 이전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거기다 담아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분 다 찐팬층이 되게 탄탄하신 이분 덕분에 저는 판매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꾸 마케팅을 대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게 이제 매출 전환이라든지 구매 전환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더 더불어서 진실성? 진심을 전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진심을 전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누구나.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그거 알 수 있나요? 네. 있어요.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게 약간 이제 마케팅의 이야기가 있지만 네. 사실은 또 삶에 대한 맞아요. 관점과 이 태도에 대한 게 담겨있는 철학책 같은 느낌. 길을 잃었다 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치유의 힘 막 이런 자기개발서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그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그냥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 필요한 언어가 거기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게 마케팅 책이어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술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책이 아닌 네. 것 같아요. 작가님도 이제 이런 책을 쓰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 인생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책 추천도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떠셨나요? 아 그래요? 네, 시간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예쁜 사람이 약해요. 너무 편안하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원래 질문이 중요해요. 아 그래요? 좋은 질문이 아. 좋은 답변을 만듭니다. 그렇군요. 네. 괜히 이런 걸 좋은 답변했다고 막 네, 좋은 답변이었어요.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